새벽 2시 아내의 속삭임을 듣는 순간 나는 평생 속아 살았다는 걸 알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인 생사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그 전화를 듣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다. 평생 착하고 조용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내. 남들 앞에서는 말수가 적고 언제나 내 편인 줄만 알았던 사람. 우리는 결혼 27년 차였다. 가끔 다투는 일이 있어도 아내는 늘 차분하게 넘겼다. 내가 늦게 들어와도 화낸 적도 없었고 말수가 줄어든 적도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아내라는 사람을 너무 고정된 모습으로만 보고 살았다. 그날 새벽도 그랬다. 회사 일 때문에 늦게까지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거실 불도 끄지 못한 채 탁자에 엎드린 채 잠이 쏟아져 오던 순간 침실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아내 목소리였다. 응, 나왔어. 아니, 오늘은 더 힘들었어. 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아내가 누군가에게 새벽 2시에 도착했어라고 말한다. 그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습관적으로 나에게 말할 때의 톤이 아니었다. 그 속삭임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익숙한 듯했다. 나는 천천히 조용히 일어나 침실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빛. 그리고 다시 들려온 아내의 작은 웃음. 응, 오늘은 진짜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다. 아내가 누구와 이런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평생 알고 있다고 믿은 아내가 진짜 아내가 아니라면? 그 공포가 서서히 천천히 내 전신을 얼려갔다. 나는 호흡을 죽였다. 문고리를 잡을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그 짧은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떨리고 조금 더 감정이 실려 있었다. 응, 나도 그랬어. 오늘은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는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결혼 27년 동안 아내가 나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그런 말투, 그런 떨림, 그런 간절함. 그걸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문틈에 귀를 살짝 대고 숨을 막았다. 그리고 내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그 순간 듣고 말았다. 응, 그 사람은 몰라. 아직은. 그 말 한 줄이 내 27년의 결혼 생활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는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실 문에서 멀어졌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온몸이 쿵쿵 울렸다. 27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지금 내 등 뒤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로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는 목소리. 그건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의 다음 말이 그 마지막 가능성까지 지워버렸다. 응, 나도 그 사람 걱정돼. 요즘 더 예민해져서. 그 사람? 입안에서 단어 하나가 굳어버렸다. 나는 리모컨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도 몰랐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문을 열지 마. 지금 열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럼 도대체 누군데? 27년 동안 내 옆에 있었던 아내가 지금 누구를 더 걱정하고 있는 건데? 내 뇌는 이미 폭주하고 있었다. 아내의 일상, 아내의 표정, 아내의 루틴. 그 모든 게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흩어졌다. 퇴근할 때마다 휴대폰을 꼭 들고 다니던 모습. 잠들기 전 핸드폰을 몇 번씩 확인하던 습관. 갑자기 늘어난 외출. 그리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라는 말. 그 모든 게 지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때 잠시 멈췄던 침실 속 속삭임이 다시 이어졌다. 아니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계속 모르게 할 거야. 그 말은 천천히 내 가슴에 떨어졌다. 그리고 조용히 폭발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출근할 때 들던 가방, 갑자기 바뀐 향수, 저녁마다 샤워 시간이 길어진 이유, 그리고 별일 아니야 라는 말투까지. 모든 게 달라 보였다. 하지만 이상한 건 단 한 번도 아내가 내게 어색하게 군 적이 없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어떻게 27년 동안 함께한 사람에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 나는 아내의 하루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내 넥타이를 골라주고 현관에서 오늘도 힘내요라고 말하는 모습.
그 모든 루틴이 어떤 연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게 제일 아팠다. 내가 사랑한 아내가 진짜 아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잠든 사이 핸드폰이 울렸다. 새벽 2시였다. 그날의 통화 이후 처음으로 울린 새벽 벨소리. 나는 핸드폰 화면을 보았다. 심리상담센터 야간 케어팀.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상담센터? 아내가 상담을 받는다고? 오직 충격만 있을 줄 알았던 그 밤, 그 전화가 반전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심리상담센터? 야간 케어팀? 통화 내용은 분명했다. 속삭임, 감정, 떨림. 그것만 보고도 나는 분명 다른 남자라고 확신했는데 왜 갑자기 상담센터가 등장하는 걸까?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핸드폰을 들었다.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다.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평온했다. 그동안 봐왔던 그 착한 얼굴, 잔잔한 숨소리.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더 무서웠다. 27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내가 모르는 아내의 얼굴이 있었다는 게. 핸드폰을 다시 보았을 때 문자가 도착했다. 야간 케어팀. 고객님, 오늘 불안 증세가 심해 다시 연락드립니다. 상담사 연결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불안 증세?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뭔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이중생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어제 아내가 했던 말들이 마치 퍼즐처럼 나열되기 시작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 감정이 자꾸 흔들려. 그냥 내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 말을 그저 지인이나 친구 정도로 이해했다. 하지만 그 말의 마지막 문장,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게 나였던 건가? 아내가 숨기고 있던 건 다른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붕괴에 무너지는 마음, 그리고 남편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고통이었던 걸까? 그때 침대 위에서 아내가 작게 뒤척였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두고 뒷걸음질 쳤다. 내 마음은 혼란이 아니라 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 준비를 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상을 차렸고 평소처럼 웃었다. 당신 오늘 회의 있다 했지? 힘들지 않게 하고 와요. 그 말투, 그 미소, 너무 익숙한데? 이제는 그 속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섭게 다가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요즘 불안하다고 했지? 아내는 순간 젓가락을 멈추고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응, 조금. 상담받는다고 했던 건 사실이야? 아내의 눈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금방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응. 내가 좀 힘들어서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나는 그 말에 목이 맸다. 27년 동안 내게 단 한 번도 힘들다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은 내가 항상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 말은 어떤 비난보다 아팠다. 당신 앞에서는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흔들리면 당신도 무너질까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가 숨기고 있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두려움과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제는 상담사랑 통화한 거야? 그 사람은 전문가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듣고 오해했던 그 새벽 통화는 내 결혼 생활을 흔들어 놓은 비밀이 아니라 아내가 버티기 위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줄이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었다. 그 새벽 통화의 느낌, 아내의 떨림, 그 사람은 몰라. 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찔러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담사한테 왜 그렇게 속삭였어? 왜 그런 말투였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날은 내가 너무 무너져 있었거든. 나는 숨을 멈췄다. 당신 옆에서 늘 강한 척만 하다 보니 누군가 내 감정을 받아주는 게 너무 낯설고 편안했어. 그래서 내가 감정을 기대듯 말했던 거야. 그 말은 칼날보다 차갑고 손으로 감싸는 듯 따뜻했다.
나는 감정이 뒤섞여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이어 말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기대는 건 잠깐의 버팀목 같은 거였어. 내가 살기 위해 붙잡은 줄이었지. 당신이랑은 전혀 다른 의미야. 나는 조용히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원망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내의 고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 순간 아내는 갑자기 숨을 고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 이중 생활했다고 생각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게 건넸다. 화면 속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야간 케어 상담 기록 수개월치가 빼곡히 있었다. 상담 내용 일부가 메모 형태로 기록돼 있었다. 지나친 책임감, 남편에게 감정 표현 어려움, 내면 붕괴 초기 증세,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반복, 야간 불안 증세 악화. 나는 숨이 막혔다. 아내는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을 버티기 위해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내는 내 손등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부담 느낄까봐. 내 약해진 모습을 보이면 당신도 무너질까봐. 그래서 숨겼어. 그 말은 내 가슴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찔렀다. 배신감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그제야 이름을 드러냈다.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는 그날 밤 TV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아내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천천히 올렸다. 이제 숨기지 마. 힘들면 말해. 나는 당신 남편이잖아. 아내는 처음으로 27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불안, 안도, 후회, 고마움. 수십 가지 감정이 한 번에 스치듯 드러났다. 그리고 아내는 작게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부담 느끼는 게 싫어서. 내가 무너지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나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아내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27년의 신뢰가 아니라 서로에게 감정을 기대는 법이었다. 아내가 한 말이 천천히 내 귀에 스며들었다. 이젠 정말 말할게. 이제 숨기지 않을게. 당신이 있으니까. 그때 나는 알았다. 이 결혼은 끝난 게 아니었다. 지금부터 다시 처음처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아내는 스스로 상담을 계속 받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도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아직 완벽하진 않다. 아직 두렵고 가끔은 새벽 통화가 떠올라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그 시간에 혼자가 아니다. 그녀의 불안을 견디게 해주는 줄은 이제 상담사가 아니라 남편인 나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숨기지 말고 같이 살자. 같이 버티자.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오래간만에 보는 진짜 아내의 웃음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인 생사 다음 편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